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멀쩡히 살고 있는 건축물이 등기는 있는데 사용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가 이제 분쟁이 생긴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 오른쪽 상단에 그 노랗게 안에 들어있는 그 집이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가 밑에 지금 비포장 상태로 돼 있는 거죠. 질문: 2000년에 허가된 건축물이 준공 후 사용 승인이 안 됐으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겠죠. 그런데 등기부만 있는데 이유는 이 건물 및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이 진입로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에 승소해서 거주까지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허가청에 사용 승인을 문의하니까 당초 진입로를 기부채납 조건부 허가였으므로 기부채납은 못하더라도 사용 승낙은 꼭 필요하다고 한다. 방법은 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 주택이 준공된 후에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허가서대로 건축을 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니 진입로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건물 하단에 있는 옹벽 부분이 조금 허가서와 다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가를 해줄 때는 그 주변이 전부 한 사람 소유였기 때문에 이 진입로를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하고 허가를 해준 것인데, 준공 후 사용 승인 단계에서 불법 시공된 부분이 있어서 사용 승인이 안 돼서 자금 압박 때문에 이제 경매를 당하게 됐고, 그래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이제 등기를 냈겠죠. 그래서 이 진입로 분쟁만 지금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건물도 건축물 대장이 없이 등기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부동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진입로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답변: 먼저 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허가나 신고된 제반 도서를, 건축허가 관련 제반 도서를 정보공개 요청해서 차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하거나 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이 등기부가 있다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보존, 그러니까 대의 등기를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준공 및 사용 승인이 여태껏 되지 않았던 것은 진입로 문제가 아니라 건축허가서와 다르게 시공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당초 건축허가서에 맞게 공사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중간 아래쪽에서부터 그 마을길이 쭉 위로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들어가면 지금 이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상 건축이 준공되어 있는 거죠. 건축물이 준공이 안 된 이유가, 그러니까 준공 후에 사용 승인이 안 된 이유가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곳은 보존 녹지로서 보존 녹지에는 단독주택은 허용되지만 하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은 조례에, 그 도시계획조례에 엄격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준공된 건축물을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 승인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 수 있는 상태로 다 했는데 무엇 때문에 사용 승인이 안 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아서 진입로 때문은 분명히 아닐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진입로 때문에 그렇다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가 담당자는 당초 건축허가에서
진입로는 기부 체납 조건이었는데 그 후 소유자가 바뀌었으므로 기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야만 준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해석은 민법과 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무리한 요구이므로 대법원 판례 등으로 허가권자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57조 사항의 개발행위가 조건을 보면 국토계획법 해설집 214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에 필요한 도로가 현지 여건상 일반의 소통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민원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이 근처는 도면을 보면 지금 그 기부 체납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현황 도로를 통해서 많은 대지가 분할이 됐거나 아니면 건축허가 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진입로의 해결은 내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허가청과 함께, 지금 분쟁이 되는 진입로, 허가청의 건축가와 함께, 건축가는 대법원 판례까지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또 대법원 판례를 알더라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감사에 걱정을 해서 사용락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통례거든요. 그래서 진입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제한 근거를 찾아서 공도로 만들거나 아니면 적어도 공도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줘야 할 겁니다. 현재 주변의 토지가 환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만 준공을 해준다면, 사용승인 해준다면 특혜 시비가 있을 것이라는 공무원의 막연한 걱정까지도 덜어주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부 체납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경매로 소유자가 각각 바꿨기 때문에 기부 체납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사용 승낙을 받아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만큼은 분명하게 공적으로 하고 싶다는 건축가의 요구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 현황 도로는 이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됐다라는 것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건축 도서라든지 개발행위 도서라든지 또는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축가 담당자에게 주어서 걱정을 덜어줘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보존 녹지의 농지에 건축을 하려면 먼저 대지의 형질 변경을 위해서 농지 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것인데, 국민 및 행정 편의를 위해서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을 개정해서 건축 허가에 개발행위 협의 또는 농지 전용 협의를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허가는 건축 허가에 의제돼서 한 번에 처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독주택의 건축물을 위한 농지 전용, 그러니까 농지 전용은 목적 사업에 따라서 농지 전용이 허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단독주택 건축물을 위한 농지 전용은 농지법에서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허용이 되므로 문제가 없고, 보존녹지 지역에서 단독주택이 허용되는 것이지만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다른 기준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진입로 규정을 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진입로는 건축법 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58조를 보면 개발행위가 기준, 그래서 사망 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제56조에 보면 법 58조 3항에 따른 개발행위가 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이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사항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도시계획조례에 진입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지자체라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조례가 그 조례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건축법 도로란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의 법정 도로와 또 허가권자가 허가 때마다 도로로 지정하는 남허구 지정 도로를 말하는데, 감옥의 지정 도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도로법 도로, 사도법 도로,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도로로서 신설 고시된 이런 법정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남허구 건축법 도로는 건축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허가 때마다 도로로 지정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조각도로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진입로 소유자가 동일이면 분할해서 그 진입로 부분만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지목 변경은 실제로는 준공 후에 처리가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지목 변경을 전제로 이제 분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토지대장의 지목 변경이 되는 것은 준공 후에 된다 그 말이죠. 변경하고 진입로가 타인 소유이면 그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첨부해서 건축법 도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도서를 살펴보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도서를 살펴보면 당시 허가 신청자가 본인의 건축허가에서 그 진입로의 배타적 사용권의 제한을 또는 스스로 포기를 어떻게 했는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에 기부 체납을 약속했다면 그 확약서가 첨부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을 겁니다. 왜냐?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 지정은 허가권자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부 체납을 약속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한 효력은 외형에 분명하게 도로로 나타나 있다면 현 소유자에게 승계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 2조 제15호 동법 시행령 62조에 의하면 건축법상 도로 가운데 막다른 도로는 위 시행령 제62조 소정의 도로에 대해서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허가 시에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으며, 위 시행령 64조 1항 소정의 도로대장은 도로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작성 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위 대장의 비치가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허구 도로 요건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이거죠. 건축법 도로로 지정은 먼저 하고 또 그리고 나중에 도로대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대장이 없다고 해서 지정이 안 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걸 가지고 도로로 지정해서 한 근거를 도로대장에 만들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모두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개발행위 허가에서 행정지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황도로 소유권이 변경됐다고 해서 그 책임을 현재 도로 이용자인 허가 신청자에게 미루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당시 허가권자가 법률에 따라 행정지도를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러니까 허가받은 수허가자가 자금 압박을 받아서 경매를 당한 등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공도 여부가 애매하다고 해도,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 여부가 현재 상태로는 애매하다고 해도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건축물 소유자가 준공 직전에 통행 방해 금지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받았으므로 사용승낙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돼서
그런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용계 확인서를 보면 아래 도면에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로로 분할해 가지고 기부 체납하겠다는 그 땅이고요. 오른쪽에 노란 땅은 이 대지이고 현재 건물이 사실상 준공이 돼서 사용 승인만 지금 못 받은 상태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자에게 진입로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허가 신청자는 본인의 토지 일부를 분할해서 건축법 도로로 제공하거나 타인의 토지라면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서 허가청에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그 진입로를 사용 승낙을 근거로 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고 그 지정 근거를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하게 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도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법 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법 접도 의무가 충족됐다고 판단해서 건축허가를 한 후에 어떠한 사유로든 그 건축법 도로가 없어졌다면, 그러니까 예정도로이죠. 허가만 받아서 준공 후에 모든 공부가 정리되면 건축법 도로가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으면 건축법 예정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정도로도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보면 예정도로도 건축법 도로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정도로가 없어졌다면 그 없어진 사유가 허가 신청자의 고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신청자의 고의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허가권자가 지정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지정해서 건축물 도로대장을 빨리빨리 만들어 것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행정지도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신청자한테 모든 책임을 떠미는 것은 지금 허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유로 불허한다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될 건 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이 도로는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통행권이 이미 허가 신청자한테 확보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또 채권적이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내 건축물의 통행에 지장만 없다면 허가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행권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미 건축법 접도 의무 입법 취지가 충족됐으므로 건축법 44조 예외로 허가할 수도 있는데도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될 것입니다.